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을 모조리 지옥으로 밀어넣은 쓰레기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중학생인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냥 평범한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흔한 서민이죠. 양가 모두 집안에 돈이 그렇게 많던 것도 아니었고 결혼할 때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구족을 먹여 살리고자 악착같이 저는 중소기업을 다녔고 아내는 점점 모자란 생활비를 위해서 식당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를 것도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죠.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은 빌라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였지만 그래도 벌써 살게 된 지가 어느새 7년이 넘는 애착이 가는 곳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옆집으로 새로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더군요. 여기서 오래 살다 보니 수많은 이웃들이 거쳐갔지만 사실 요즘 세상의 이웃과 소통하고 지내는 집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옆집에 이사온 신혼부부라며 저희한테 인사로더군요. 떡을 가져와 가져다주며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냐며 들어온 신혼부부. 그 신혼부부의 여자는 참 젊고 이뻤고 남자는 체격이 크고 힘 좀 쓰게 험악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집 구경을 잠시 하더니 자기들은 지방에 살다가 와서 이쪽 지리를 전혀 모른다고 근처에 뭐가 있는지 맛집은 어디가 좋은지 등등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던 옆집 사은 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단에 신혼부부의 새댁이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계단이기도 하고 안면도 있으니 마냥 지나치기가 힘이 들어서 왜 그렇게 우시냐니깐 갑자기 절 끌어안고 펑펑 울더군요. 밀쳐내기도 힘들고 그냥 저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자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라서 너무 힘들다고 아이 가지는 문제로 싸웠다면서 화가 날 때마다 자기를 이렇게 두들겨댔다는데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다는 말에 힘내라고 말을 하며 아내에게 전화를 했었죠.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했기에 저보다 퇴근 시간이 많이 늦는 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아내에게 자초지정을 말해주니 아내는 저보고 일단 그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있어보라기에 우리 집으로 데려가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새댁의 사연들을 듣고 있었더니 참딱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더군요.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강제로 몹쓸 짓을 당해서 결혼한 거고 사실 좋아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그냥 동네에서 그런 소문나서 자기를 노리게 취급한다며 말을 늘어놓던 새댁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까지 그 여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줄까요? 라고 물자 그럼 더 큰일 날 거라며 이렇게 이야기라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며 후련해졌다면서 다음에 종종 힘든 일 있을 때 또 도움을 요청해도 되냐니깐 아내가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었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이번 정도가 더 있었고 아내가 없을 때 그런 거라 저 혼자만 이야기를 나눌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언제나처럼 회사 끝나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집에서 자기 전에 입을 법은 없지 않아 노출스런 옷차림으로 계단에서 절 기다렸다며 울고 있던 그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자기와 싸우고 집을 나갔다며 자기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그렇게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언제나처럼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데 계속 노출이 드러난 복장으로 저에게 안기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밀쳐냈지만 그 여자는 저한테 입을 맞췄고 저는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자와 한번 그렇게 바람이 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더 달아올라서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 모텔에서 같이 지냈고 그래서 그녀도 저를 좋아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저도 그땐 반쯤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녀 집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다가 남자한테 걸렸습니다. 퇴근 후에 남자가 없다는 말에 들어서 사랑을 나누려는데 그 여자가 어느 때와는 다른 사람처럼 태세 전환을 하며 말하길 가정도 있는 분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며 정말 평소와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더군요. 뭐가 문제냐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었냐고 제가 그리 말하자 이제 이런 관계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는 그만 제가 억지로 달려드는 동안 이 여자의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저는 그 남편에게 정말 개맞듯이 두들겨 맞기 시작했고 결국 살기 위해서 무릎 싹싹 빌었죠.
저보다 체격도 컸고 젊은 남자의 주먹질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자신의 아내에게 한 짓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을 보내겠다던 그 남자의 말에 저는 그 남자에게 맞아서 아픈 몸보다 그렇게 되면 가족이 파멸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말에 남자가 돈 5천만 원을 들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같은 처지에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딨냐니깐 그건 자기가 할 바가 아니라고 지금 정신을 아직 덜 차린 것 같은데 정말 감옥 가봐야 정신 차릴 거냐며 다시 시작된 구타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증거 사진을 보존한다고 그 여자와 저의 알몸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타이밍도 이상하고 그 모든 게 다 부부 둘이서 꾸민 거라는 정황만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노린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과 아내가 대체 어디서 이렇게 다쳤냐는 말에 길에서 퍽치기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둘러대고는 끙끙 앓기 시작했죠. 결국 제 한도로는 그만한 대출을 내기도 힘들었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남자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너무 늦게 왔다며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더군요. 제가 때려 죽여도 더는 없다고 버텼으나 남자가 경찰서까지 전화를 걸자 어찌할 수가 없어서 결국 삼금융권의 추가 대출과 카드론을 받아서 주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달 정도였는데 진짜 피가 말리더군요. 가족 그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제 월급을 받는 걸로 집에서 나가는 최저생활비를 생각하면 도저히 엄두 낼 만한 돈도 못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돈을 강저다 주곤 두어 달이 지나고 나서 이 남자가 다시 저를 찾아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 일은 절대 끝이 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남자는 알겠다고 두고 보라고 기대해도 좋을 거라며 말을 남긴 뒤 의외로 별말 없이 사라진 그 남자. 그렇게 두 달이 더 지났을 무렵 아내가 자주 새벽에 넘어서야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제가 추궁을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저를 보며 격분하며 저를 마구 때리더니 한다는 말이 이 모든 것이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아내는 저한테 울먹이며 말하길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고 위자료를 다 못 줘서 내가 500만 원을 추가로 줬다고. 그래도 요구했던 돈보다 부족한 돈은 그 이웃집 남자놈이 말하길 그쪽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갈취했으나 자기도 당신이랑 잠을 자고 싶다고 요구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새벽 늦은 기간은 그놈이랑 모텔에 있다 돌아온 거였습니다. 제 아내는 그저 저 같은 쓰레기를 감옥 안 보내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네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이 부부 사단인 것 같다고요? 아내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고 그놈에게 바로 연락하여 협박죄로 너를 고소하겠다고 하니깐 비웃는 말투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모든 증거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경찰에 뭐라고 신고할 거냐고 다 같이 망하자는 거냐는 말에 저는 더 이상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이 남자가 폭행 및 금품갈취로 전과 몇 범이 이미 있었고 저랑 관계를 맺었던 세댁도 알고 보니 같은 동범 현황이 보인다며 비슷한 수법이 반복되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재판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들의 비슷한 사건 경력 덕분에 다행히도 정부의 범죄자로서의 처벌은 안 받았고 그 두 인간들은 정의를 안 받았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 가정은 모조리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아내는 저 때문에 그 남자와 서로 관계를 가졌고 모든 것이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습니다. 제가 준 돈은 어디다가 빼돌렸는지 이미 돈이 없다며 돌려받은 것도 없었고 저는 엄청난 빚의 이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집에서는 가장 취급도 못 받고 아내는 저를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생각하는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자식 둘 또한 저를 쓰레기 취급하고 있어 저는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혼자 회사 근처의 고시원에 들어가 지금은 쥐 죽은 듯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야의 괴물입니다. 한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쳐서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파멸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절 대상으로 설계한 범죄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간 저의 잘못이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